안녕하세요. 서시의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 오늘 가발 썼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처음 보는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끼리 인사하는 자리잖아요. 자기소개를 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좀 새로운 의미를 담고자 저는 가발을 써봤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항상 짧은 머리만 해왔어요. 머리가 길어지려고 하면 답답해서인지 바로 잘라버리고, 여름엔 더우니까 자르고, 겨울에는 답답해서 자르고, 그런 식으로 자르다 보니까 머리가 항상 어깨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발을 추천해 주시면서 앞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랑 데이트를 할 때 가발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짧은 머리에 이렇게 가발 조각 피스를 붙여서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같이 자기소개를 알려드리는 날에는 가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소품으로 써보게 됐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면, 일단 한국어를 처음 배우면 아마 자기소개를 꽤 일찍 배우게 될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배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게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문장들이요. 물론 이런 표현도 좋아요. 뭐 틀린 문법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도 맞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용하기도 편해요. 특히 한국어를 많이 배우지 않았다면 이런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기소개가 꼭 시험처럼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시입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게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말하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조금 준비한 문장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 대화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 엄청 친한 친구랑 이렇게 딱딱하게 자기소개를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예요." 하고 먼저 말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국에 살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게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소개는 발표가 아니라 대화예요. 상대방이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상대방에게 내 정보를 전부 한 번에 말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조금 말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또 질문을 받고, 다시 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소개가 훨씬 편해져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 중에는 자기소개를 할 때 긴 문장을 전부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긴장되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저는 사는 곳은 땡땡땡이고요. 저는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렇게 로봇처럼. 하지만 저는 너무 길게 외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문장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중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습니다. 저는 25살이고 회사원입니다. 취미는 운동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중간에 독일 어디에서 왔어요? 저도 독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준비했던 자기소개가 갑자기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어, 잠깐만. 원래 다음 문장이 취미였는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그 다음엔 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 전체를 외우는 것보다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 몇 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저는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해요. 요즘에는 한국 요리에도 관심이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요. 이 문장들은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요. 상대방 질문에 따라서 필요한 문장만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정보 하나를 말한 다음에 아주 작은 설명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이 문장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상대방이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요. 특히 퍼즐 게임을 좋아해요.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어지죠? 상대방은 무슨 게임 좋아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저도 퍼즐 게임 좋아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보다,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특히 무서운 영화보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영화를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취향이 조금 더 보이죠. 저는 한국에 살아요. 보다, 저는 한국에 살아요.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조금 더 자세해지고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회사원이에요.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질문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중요한 건 정보를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는 작은 정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걸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 취미는 음악 감상입니다. 라고 배웠다고 해볼게요. 조금 교과서 같은 느낌이 있죠. 실제로는 그냥 저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라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여봐요. 요즘에는 한국 노래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소개에 모든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름, 나이, 나라, 직업, 학교, 전공, 취미, 가족,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또 성격, 아니면 꿈. 이걸 전부 말하려고 하면 자기소개가 너무 길어져요. 처음 만난 사람도 조금 힘들 수 있답니다. 이 사람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미국에서 왔고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고요. 요즘 한국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 정도면 이미 꽤 좋은 자기소개예요. 이름도 알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았고, 왜 한국어를 사용하는지도 알았고, 취미도 하나 알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관심 있는 부분을 물어보면 거기서 이야기를 더 하면 됩니다. 자기소개를 처음부터 완성된 글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화를 시작하는 작은 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한국어 자기소개에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나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를 꼭 말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요. 제 생각을 말해 보자면, 꼭 말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친구를 만드는 모임이나 편한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서로 부르는 말이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편하면 말해도 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나중에 말해도 돼요.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 교재에는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배우죠. 실제로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한 문장 정도 더 붙일 수 있어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디자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쉬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아주 좋은 표현 하나가 있어요. 요즘 무엇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자기소개 때 정말 편합니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좋은 표현이냐면 지금 내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업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거나 지금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현재 일을 쉬고 있었어요. 그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즘 잠깐 쉬면서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이력서가 아니니까요. 본인의 현재 생활을 편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미 이야기는 자기소개에서 정말 좋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추천해요.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또 맞는 문장이지만 저 책 읽는 거 좋아해요.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영을 해요. 라고 하면 더 좋고요. 여기서 한국어 공부에도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뭐 하는 걸 좋아해요. 정말 자주 씁니다.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친구랑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뭐뭐를 좋아해요. 무엇 무엇을 좋아해요. 또 정말 편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성격을 말할 때는 성격 단어만 말하지 말고 작은 예시를 함께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내성적이에요.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에게 내성적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저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라고 말해도 돼요. 오히려 이쪽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활발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친해지면 말이 많은 편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라고 한 다음에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찾아보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 성격이 훨씬 잘 보이죠?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무엇 무엇을 하는 편이에요. 이 표현도 한국 사람이 정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사람 성격이나 습관을 너무 강하게 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친절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면접이라면 이런 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자기소개서 같죠? 실제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조금 평범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어요.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꾸준히 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계획 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저도 그래요. 라고 말하기 쉬워져요. 자기소개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공통점을 찾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고양이를 키워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도 고양이를 키운다면 자기소개는 바로 끝나고 고양이 이야기 30분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하나 발견되면 준비한 자기소개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좋은 대화예요. 또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존댓말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도 궁금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뭐뭐요가 들어가는 말투를 사용하면 가장 편해요. 저는 서시예요. 한국에 살아요. 게임을 좋아해요.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꼭 문장을 저는 서시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회사 면접이나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뭐뭐 습니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친구를 처음 만나거나 언어 교환 모임 같은 편한 자리에서는 무엇 무엇 요 말투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예요. 폴란드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기소개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상대방이 말한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죄송한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는 척 해도 돼요, 사실.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이 대화의 흐름이 끊기는 게 싫어서 네, 이해했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해서 외우게 된 단어는 좀 잘 안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빨리 말하면 조금 천천히 말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모든 질문에 바로 대답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한국어 실력이에요. 그리고 대답할 시간이 필요하면, 음, 어, 잠깐만요.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똑같이 합니다. 항상 1초 안에 완벽한 문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시간 제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정확한 집 주소, 회사 이름,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연애 이야기, 이런 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버전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자기소개를 한 가지 버전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짧은 버전과 조금 긴 버전, 각각 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짧게 소개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예요. 한국에 살고 있고, 게임과 외국어를 공부를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 정도? 조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서시예요. 한국에 살고 있고 공학을 공부했어요. 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해서 외국어도 공부하고 있고요. 게임이나 영화도 좋아하는데 특히 퍼즐이나 이야기가 있는 게임을 좋아해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는 여기서 상대방 질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소개는 내가 나를 설명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말한 바탕으로 진짜, 정말 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뭐 요즘 어떤 걸 하면서 지내는지 천천히 좀 진짜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표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저를 소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입니다. 제 이름은 서시이고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살짝 머리가 하얘지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김치찌개도 좋아해요. 삼겹살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음, 게임도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는 제가 싫어하는 건 수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주말마다 교회를 갑니다. 일요일만 되면 주말 일요일 날에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저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영어도 배운 적이 있지만 영어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중국어는 조금 할 줄 압니다. 한자 읽는 건 아직 좀 어렵기도 해서 네. 중국어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음 그리고 뭐 등등.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네. 왜 요리를 못하냐? 요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못합니다. 아무도 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주제를 생각해서 다음번 에피소드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